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 2장 1절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관식 문제를 풀 건데요.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행렬이 A와 B가 주어졌고 이거의 합과 차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합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 같은 경우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1하고 마이너스 1이 계산되어지니까 여기 0이 되고요. 다른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B가 다 2차 정방 행렬이기 때문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더하기하고 빼기는 같은 크기의 행렬끼리가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도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2A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 곱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 요거라고 하면 2A는 모든 원소에다 2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3b는 사실은 2a 더하기 마이너스 3b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이 b에다가 마이너스 3을 스칼라 곱을 한 다음에 두 개의 행렬을 합해주는 방식으로 가도 되고요. 뭐 한 번에 바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요 각 원소에다 2를 곱하고 여기다가 3을 곱해서 빼줘요. 그렇게 해서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행렬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 돼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숫자가 다 같아버리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같으면 앞에 있는 행렬과 뒤에 있는 행렬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은 5x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되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x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문제가 조금 이상하게 나왔죠? 그죠? 요거는 x, y, z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x니까 뭐 알 수 있는 정보 없죠. 그렇지만 얘가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1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x가 1입니다. x가 1이니까 뭐 얘도 1이 되는 거고요. 뭐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얘하고 얘 꼭 비교해 버리면 x가 1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3이 되죠. 즉 y가 3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x, y 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z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는 자, 행렬 A, B, C, D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크기의 행렬이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정의가 될 수 있는 행렬이 뭐냐? 정의가 된다는 얘기는 의미는 뭐냐면 행렬의 값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즉 A하고 B가 곱하기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곱하기가 되려면 m 곱하기 n이고 요 뒤에 있는 것이 A 곱하기 B라고 하면 여기 A 행렬이고 여기 B 행렬인데 곱하기가 되려면 요 앞에 있는 행렬의 D 열의 개수하고 D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가 가능하고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행렬의 크기는 n 곱하기 b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의될 수 있느냐? 정의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하고 B는 곱하기가 안 되죠. 얘하고 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죠? 뭐 안 되니까 당연히 결과값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1번은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 A하고 C하고는 계산이 돼요. A하고 C하고는 요거하고 요거 숫자 같으니까 되고 A하고 C를 곱했을 때 나오는 애가 뭐냐면 5 곱하기 2가 됩니다. 5 곱하기 2. 이 5 곱하기 2하고 요 D하고 계산이 되느냐? 빼기나 더하기는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5 곱하기 2고 얘는 4 곱하기 2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도 여기는 계산이 되지만
요 빼기 계산이 안 됩니다. 뭐 DA 얘하고 계산이 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DA는 4 곱하기 2고 A는 4 곱하기 5죠. 당연히 얘하고 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크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산도 안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주어진 요것이 주어진 한 쌍의 행렬의 곱을 구하여라.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요거는 그러니까 스칼라 값이 나오네요. 스칼라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얘도 계산이 되죠.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이 됩니다. 뭐 7번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4개인데 여기 4개 계산이 됩니다. 왜냐면 얘는 1 곱하기 4고 얘는 4 곱하기 1이니까 계산이 돼요. 근데 얘는 1 곱하기 4예요. 행은 1개고 열이 4개죠. 요거는 행이 3개고 열이 하나예요. 얘하고 얘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A의 제곱은 A 곱하기 A예요.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요 A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이거 보시면 A의 크기가 뭐냐? 행의 개수가 3개고 열의 개수가 3개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A의 트랜스포스예요. A의 트랜스포스니까 자, 얘는 뭐예요? 2 곱하기 3인데 트랜스포스는 행과 열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돼요? 3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A의 1, 2니까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에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이니까 얘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B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이 2 곱하기 3이고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 4가 되겠죠. 자, B의 IJ가 4다. 잠깐만요. 자, 여기 5번 문제는 I하고 J가 얼마일 때 이것이 4가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4가 되는 건 여기밖에 없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I가 첫 번째 행이고 J가 두 번째 열이죠. 그러니까 1,2일 때 4가 된다는 뜻이고요. 자, 10번 문제. 뭐 아까는 이렇게 꺽쇠를 표시했다가 여기는 가로로 표시했죠. 뭐 이거는 사람들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 여하튼 요거 계산하면 이걸 계산해 주면 답이 나오겠죠. 요거는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 자,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면 보이시오. 뭐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 A, B를 구하고 B, A를 구해요. 그리고 두 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되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원래는 이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증명 문제가 아니고 그냥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A, B, C가 주어졌을 때 A하고 B를 곱하고 또는 A하고 C를 곱한 것을 각각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하시면 돼요. 곱하기 하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13번 같은 경우는 B하고 C를 더해준 다음에 A를 곱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A, B를 더한 다음에 C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잘렸죠. 요거는 14번 문제는 배분 법칙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A하고 이제 B 더하기 C를 가로 열고 닫고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주고 B하고 C를 더해준 다음에 A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분배 법칙이죠. 이렇게 A하고 B 더하기 A하고 C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 행렬과 요 행렬이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같아요. 뭐 성립함을 보여라라고 했지. 이게 증명하는 문제는 아니고, 요 배분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확인 한번 해봐라 이런 문제예요. 이거는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5번 문제. 곱이 가능하다면 곱을 구하여라. 곱이 가능한지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요거에 뭐예요? 이게 지금 4 곱하기 4 행렬이고 얘는 4 곱하기 1 행렬이에요. 앞에 있는 거의 열의 수하고 뒤에 있는 거의 행의 수가 같으면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b의 크기가 4 곱하기 3이라면 a하고 b의 크기의 경우는 작은 것부터 5개 써라. 그러니까 어떤 행렬과 어떤 행렬을 곱해서 4 곱하기 3이 나왔대요. 그럼 이게 뭐예요? 맨 앞에 있는 애가 4고 맨 뒤에 있는 게 3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모르니까 뭐 n이라고 치죠. 여기 모르니까 n이라고 쳐요. 이 두 개가 같을 때 뭐 곱하기가 가능하고 그러면 계산된 결과는 얘 둘이 상략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n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다 쓰는 거죠. 작은 거부터라고 했죠. 0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건 1이죠. 그러니까 4 곱하기 1하고 1인 A와 1 곱하기 3인 B. 요게 첫 번째. 4 곱하기 2인 A와 2 곱하기 3인 B.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쓰는 겁니다. 이렇게. 2 곱하기, 아니, 여기 3 곱하기 3. 그 다음에 4 곱하기 4. 그 다음에 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5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 앞에 있는 애들이 A, 앞에 있는 애들이 A, 뒤에 있는 애들이 B인 겁니다. 자, 17번 문제. 요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18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X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요걸 이항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3X는 P 빼기 4A가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니까 X는 뭐예요? 이거 계산한 다음에 스칼라곱 3분의 1을 해주면 되죠. P-4A.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거는 그냥 OX는 OX가 일쪽으로 옮기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B-A가 돼요. B-A를 구한 다음에 5로 나눠주면 5니까 스칼라곱 이렇게 이항하면 분모로 가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풀면 되고 요거는 뭐 X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 계산한 다음에 7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8번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나씩 준비하라고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썼던 노트라든지 아니면 동생 노트 또는 뭐 문구점에서 얇은 노트를 사셔서 연습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문제하고 풀이를 반드시 쓰시고, 그럼 어떤 문제를 푸시냐면 선택 문제 2, 4, 6번하고 주관식 문제 3번, 5번, 8번, 9번, 13번, 15번, 16번, 18번 문제를 푸시되 맞고 틀리는 건 제가 노트 검사하고 채점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 동영상 강의 들으면서 메모할 것들을 그 노트에다 하십시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노트 점수가 이제 학점에 반영이 됩니다. 반영이 되는데 가장 크게 기준을 삼는 건 뭐냐면 이 노트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가 첫 번째 평가 기준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적었는지가 두 번째 평가 기준이고요. 세 번째 깔끔하게 잘 정리했느냐 이런 것들이 평가 기준입니다.
물론 점수차는 크진 않지만 불성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연습 문제를 풀지 않았거나 뭐 요랬을 때 점수가 많이 깎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수업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